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하나 써 있는데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어떤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야기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꺼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나요?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마음을 느낀다, 마음을 통해 사고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는 생각, 감정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너무나 무수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고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상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뇌로 사고하는 모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생각입니다. 예. 마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이만큼의 마음의 크기, 죄송합니다. 이만큼의 마음의 크기, 어떤 경계선,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구분선이라든가, 경계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죠. 마음은 어쨌건간에 우리 내면의 어떤 정신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사고하죠? 근데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눈을 뜨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생각이 시작되죠. 지금 몇 시지? 오늘 날씨는 어떻지? 어제 내가 그 일을 다 마쳤나? 어제 그 사건들은 어땠나?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제 내가 그것을 잘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물결을 치기 시작하면서 떠오릅니다. 그게 언제까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또 언제까지 생각을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생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의도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어떤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고, 그 순간들은 생각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작동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생각이 움직입니다. 자, 의도되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들이죠. 우리가 그 면밀히 그 생각의 움직임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간파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플러스적인 어떤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인 거죠. 예, 지식을, 개념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생각이라는 마음의 감정과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다른 말로 인식한다면,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예, 알아차린다면,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가 그 생각, 감정, 어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들, 예,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생각과 보는 자가 분리되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동일시라는 말을 쓰죠. 예. 마음과 동일시. 어떤 대상과 동일시. 자녀와 동일시. 어떤 타인과 동일시. 동일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이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아주 심한 흠집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예, 화가 나죠. 그 흠집을 낸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예. 강한 돌시가 일어나고 거기에 집착이 있게 되는데요. 내지는 또 애완견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요. 반려견이 반려견과 동일시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마치 반려견이 나인 것처럼, 나의 일부인 것처럼. 물론 반려견과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느끼고 동물에 대한 어떤 애정이 생기고요. 교감이 일어나죠. 예.
근데 마치 타인이 애완 그 반려견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알아차린다면 어떠한 동일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동일시는 어떠한 대상과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시간 제가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예.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내적 경험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글자로 표현할 만큼 그렇게 단순한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예, 마음 안에 사실은 세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경험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놀랐다 라고 했을 때 그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경험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놀랐다라고 하는 그 감정, 정서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죠. 예. 놀랐다라는 그 정서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내가 놀랐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어떠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습관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 인식할 때,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렇다면은, 외부에 우리가 어떠한 사고 활동을 하고, 무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저항하는 그 외부에 누군가 어떠한 대상이 있기 전에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